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앞선 3개의 영상에선 면역 항암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의 느낌이 어떠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 영상에서 세포독성 항암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 한번 반응하면 그 효과가 오래가는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선 개발되고 있는 3세대 면역항암제의 4가지 종류와 그 작용 원리도 살펴보았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와 유전자 조작 방식의 카티 치료제 킴리아가 개발되었을 때 우리는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암에선 처참하게 낮은 반응률 때문에 곧 실망하게 되었죠. 세 번째 영상에선 면역항암제가 암의 표준치료가 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도리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그 이유가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때문이라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 이런 연구 과정 전반에 참가했다면 면역치료에 대하여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2개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1번, 면역항암제 가능성을 보았으니 그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야겠다. 2번, 인위적 면역항암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알았으니 선천면역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해야겠다. 저라면 2번 선천면역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1번 방식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의학계는 이미 인간 유전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도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암치료 관련 시장이 매우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1회 치료비가 수백만 혹은 수억 원대가 되어도 외국에 나가서라도 맞으려는 분들이 줄 서 있습니다. 반응률이 매우 낮아 자신에겐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매력적인 암치료 시장을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독점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계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T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픈 돈 많은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현금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 선천면역을 올리는 방향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기 어렵습니다. 선천면역은 피부와 내장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친환경 먹거리를 유통하는 기업과 경쟁하거나 기능성 영양제를 연구하는 기업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영역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큰 돈이 몰리지 않는 곳이죠.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대려는 투자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진입 장벽도 낮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특별한 첨단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독점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시장엔 관심조차 없습니다. 기술적인 장벽이 매우 높아 막대한 돈이 들더라도 독점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큰 돈이 모이고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선천면역을 활성화하려는 연구는 애초부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보여줄 신세계를 꿈꾸며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할까요?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당연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암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지켜낼 방법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천면역 시스템입니다. 이제 선천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면역은 외부 물질 혹은 병원균에 감염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물리적 방어체계인 피부, 점막 상피세포, 점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감염원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면역체계입니다.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거나 즉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후천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들은 별도의 활성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도의 유전자 조작 기술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암 치료에 있어서 선천면역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선천면역세포로부터 면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천면역세포의 면역반응이 후천면역세포들보다 신속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은 제거해야 할 암세포를
정확히 인지한 능력이나 장기 기억은 없습니다. 대신 정확하지 않더라도 병원체 혹은 암세포의 분자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병원체나 암세포라는 의심만 들어도 즉시 잡아먹습니다. 반면 후천면역세포는 항원에 대한 인식이 99% 이상 정확해야만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패턴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천면역세포인 T세포가 변장하거나 위장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는 호중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세포가 아닌 세포, 병든 세포, 감염된 세포, 수명이 다한 세포,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잡아먹거나 죽입니다. 둘째 이유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후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선천 면역세포는 혼자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면역 사이렌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면역세포들이 현장으로 몰려들고 상황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들 면역세포들이 직접 잡아먹거나 죽인 세포의 일부가 도움 T세포에게 전달되면 그제서야 후천 면역세포인 T세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선천 면역세포가 하는 일은 피부 점막세포 그리고 점액질환을 돌아다니다가 신속하게 침입자를 제거하고 그 사실을 내부의 후천 면역세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위약계가 키트루다 같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해서 T세포를 움직이게 하려 가진 노력을 다해도 쉽진 않습니다. T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이 패턴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9% 암세포가 정확하다고 인지되었을 때만 반응합니다. 그러니 반응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 면역세포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강력하고 촘촘한 면역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줍니다. 선천 면역세포가 건강하다면 T세포 활성화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면역항암제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선천 면역세포는 모든 염증 유발 물질에 반응해서 점막세포와 체액, 혈액, 그리고 림프액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암 유전자와 암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후천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을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매우 촘촘하고 잘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지금껏 항암 치료를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호중구, NK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혈액, 림프액이 오염되고 점막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점액은 말라버립니다. 촘촘한 면역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항암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단하지 못하죠. 병원에서는 항암치료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항암치료 없이 암을 완전 관해시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계는 관심 없는 영역이지만 암 환자라면 선천면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혀 하나하나 삶의 루틴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